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 수학입니다. 자, 제가 수능 해설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가 오늘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죠? 좀 쉽게 느껴졌을 학생들도 있어. 한두 문제 정도 빼고. 근데 그 한두 문제야 뭐 시험장에서 그냥 슬쩍 넘긴 다음에 바로 선택 과목 가가지고 선택 과목 파이팅 넘치게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또 할만해. 그래서 지금 등급 컷이 좀 예년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통은 한 92점 나올 것 같고, 미적은 88, 뭐, 기하도 마찬가지로 88 정도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좀, 킬러의 기조가 변했다. 예를 들어서 22번 같은 경우가 보통은 우리가 수학적 킬러 문제, 아니면 뭐 수열 킬러 문제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지수로그 한번 풀어볼 테면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자, 이 지수로그가 한 8, 9년 전만 해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우리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되게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2년 뒤면 이제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다 보니까 미적분 이런 데서 어렵게 내는 게 아닌 이제 공통에서 좀 어렵게 내야 되는데 이제 과연 어느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낼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삼각함수 뭐 그냥 킬러 대비할 만큼 하는 학생들은 다 맞춰. 특히 이과한테 좀 유리한 경향이 있죠.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수열은 최근에 너무 많이 킬러로 냈어. 그러니까 선택한 게 지수로그가 아닐까. 지수로그는 문과 이과 즉 뭐 미적분러, 확통러를 막론하고 그냥 다 못해. 음, 좀 잘하는 학생들을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능 기조가 확실히 좀 공통수학 1, 2 그러니까 지금 수학상, 수학하 이쪽 내용을 물어보는 기조로 최근에 물론 많이 좀 부각이 됐지만 이번 수능 역시 막 역함수 이런 거를 발상해야 되고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뭐 역함수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 이게 수학상의 지식을 혹은 수학하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의 지식을 잘 버무려야 우리가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고1 이때부터 좀 모의고사를 잘 학습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좀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금 일찌감치, 그러니까 고2 막 내신 다 끝나고 하지 말고 고2 2학기 때쯤부터 그냥 시원하게 달려야 돼. 음. 그러면서 그 이제 그 반년 사이에 다른 애들이 못하는 이제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좀 수능형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공부하다 보면 고1 것도 좀 내용이 다루어질 때가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고1 거 학습도 되면서 수능 대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고1 학생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빡세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쌤이 이제 대전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고1 학생들 내신을 많이 봐주고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점이 아 정말 이때부터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고 이 수능형 사고를 키워나가면 지금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못 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공통 22번만 봐도 뭐 제가 스포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역함수로 풀었거든요. 역함수가 보이면 정말 좋아. 대칭 관계 이런 것들 다 우리 도형의 이동 파트 고1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응용해서 수능에 버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1의 단원이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중요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그걸 놓치면 되게 돌아가게끔, 되게 계산량이 많아지고, 좀 이러게끔 많이 흘러가서. 근데 이제 고1 거 내용 좀 딸깍 이렇게 건드려주면 갑자기 계산량이 확 줄어들거든? 선생님, 그거 발상 아니에요? 그냥 너가 배움이 부족한 거야. 쌤은 그 정도로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런 해설이, 그런 풀이가 생각이 나도 쌤은 그런 거를 해설 강의로 찍어 올리지 않으니까
제가 이번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될 내용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공통 4점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점은 싹 다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수능이다 보니까 전부 다 풀어드리고 평상시에 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4점 문항만 좀 푸는 편입니다. 참고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3차함수래. 그리고 이 3차함수가 y는 5랑 접한대. 그죠? 그러면 이 5라는 함수값이 극대 또는 극소이면 되겠네? 라는 발상 가지고 주저없이 바로 미분합시다. f'x는 3x제곱 더하기 6ax 마이너스 9a제곱 는 0 되는 값 구해야죠. 3으로 묶어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3a 마이너스 a는 0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겠지. 이러니까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3a 또는 a가 되고 극대를 갖고 여기서 극소를 갖겠다. 근데 우리가 y는 5라는 값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입해서 구해봐야 돼. 음수가 되는 값이나 0이 되는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돼요. 양수 a라고 문제에서 조건 제시해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대입 들어갑시다. f가 마이너스 3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7a 세제곱 더하기 27a 세제곱 플러스 27a 세제곱 플러스 4가 5야. 오, 선생님, 여기 27a 세제곱 사라져요. 그러니까 27a 세제곱이 1이 돼서 a 값이 3분의 1로 야무지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f2는요. 문제에다가 대입하면 8 더하기 12a에다가 마이너스 18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 a 구해놓은 거 다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이 14가 나옵니다. 정답 4번으로 짚고 넘어가주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거 운 좋게 나왔네요. 맞죠? fa 대입하면 a 값이 음수가 나와. FA를 대입해서 정리를 쌤이 해봤어. 마이너스 5A 세제곱이 나오고 이게 1이야. 따라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니까 이거 음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 볼 때 A보다 마이너스 3A 더 넣고 싶어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개수가 3A 막 9A 제곱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a를 넣으면 막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털리는 게 많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3a부터 넣고 싶어지는 거야. 자, 10번 보자. 상수 a에 대해서 자 미시 1보다 크대. 그쵸? 그리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인 지수함수가 있네. 제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AB equal BC래. 어머? 선생님? 얘 보고 점 B가 뭐의 중점? 선분 AC의 중점이구나. 느껴주면서 선생님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근선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그려지겠죠. 여기 X축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여기가 점 A였을 거야. 그래야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지게 된 거지.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 이해되죠? 그리고 X축과 만나. 자, 0 대입해볼래? 0 대입하면 얘 Y절편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X 이렇게 있었겠네. 정확하게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는 지점에 이렇게 Y축이 있었겠다. 이거 괜찮죠? 그렇게 되면요, 선생님.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이래요. AOC. 여기가 원점이니까
AOC는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잖아. 이거 넓이가 8이라고 하니까 자, 지금 이 친구는 대칭이지. 그러면 AOB가 넓이가 4라는 거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X좌표만 잘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가 지금 A, 자, A라고 두면 좀 그렇겠다. T, AT제곱 마이너스 2였어. 근데 지금 얘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선분의 길이가 2였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2란 말이야. 어머 선생님, AT제곱이 3니다. 까지 일단은 나오게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넓이가 8인 조건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높이 한 개 넓이 아까 4라 그랬지? 반띵이니까. 따라서 t 값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밑변이 4짜리였고 여기 4짜리고 저기가 2짜리였네. 선생님 그러면요. a 4제곱이 4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OB는 4고 A는 여기서 4가 2의 제곱이니까 A는 2의 2분의 1제곱일 거야. 따라서 A 곱하기 OB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얼마야? 4. 따라서 2의 2분의 5제곱이 되겠다. 이해되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정답 3번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시각 t =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실수 K에 대해서 자, VT가 저렇게 나와 있어. 그쵸? 원점 출발 이런 거 잘 봐놓고 초기 위치가 원점. 그 다음에 VT가 보니까 지금 미지수 K가 섞여 있네. 그래서 기니 뒤에 K 값에 따라서 이 속도 함수를 잘 분석을 해서 뭐 위치든 운동 방향이든 움직인 거리든 잘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자. K가 0일 때 K가 0이면 VT 어떻게 돼? K가 0이면 VT는 T제곱 플러스 4지.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잖아? 속도가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t = 1일 때 위치는 그냥 저 녀석 그냥 적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 그냥 3분의 t 세제곱 더하기 4t 한 다음에 그냥 1방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3분의 13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K가 3이면 VT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지. 얘도 항상 0보다 컸는데 얘도 항상 0보다 큰 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vt가 항상 양수니까 선생님 이거 왜 양수죠? 판별식. 판별식 때리면 9-16이 나와서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x축 정확히 t축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속도 그래프였겠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거짓. 안 바뀜. 자, 디귿 보자. 디귿은 k가 5이면이야. 그러면 vt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니까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도 되네. 그쵸? 이때 0과 2 사이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한다면 절대값 vt dt가 되겠지. 근데 얘는 0과 1 사이에서는 양수야. 근데 1과 2 사이에서는 음수지. 지금 저 VT 계형 생각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부터 2 사이에서는 VT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거 열심히 계산해서 3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열심히 적분합시다. 자, t제곱 적분하면 3분의 t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였으니까 2분의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를 1, 0 해주고 마이너스 저 녀석 똑같이 해준 다음에 2,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1 대입 한번 해볼까?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야. 빼기 0에다가 2 한번 대입해볼까? 2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10 더하기 8이네. 그 다음에 여기 빼기인데 플러스로 바뀌고 요 앞에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해주면 6분의 통분 들어가고 여기서 2 빼기 15 플러스 2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6분의 11로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6분의 11이었을 테니까 그냥 우리는 3분의 11에서 빼주면 되겠다. 저 녀석, 그쵸? 그럼 쟤는 3분의 8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2잖아? 괄호 안에 계산하면.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1 빼기 2니까 3이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맞고 디귿 맞으니까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볼게요. 등비수열 AN이 저런 관계식을 만족한대. 그때 A10의 값을 구하라. 자, 죄송합니다. 자, 지금 세 개의 항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147, 47, 10 이렇게 나왔지, 항번호가. 그러면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R 세제곱이 계속 곱해졌겠다. 이 정도 느낌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좌변을 보면 A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6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저 녀석도 A4로 묶어낼 수 있어.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6제곱 이렇게 나오네. 얘가 6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똑같다고 이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등식부터 먼저 볼까? 자,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6제곱이 다 똑같으니까 2A가 AR 세제곱이면 되겠네. 따라서 R 세제곱이 2이면 오케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A 값만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이랑 6 보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계산하면 2A에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왜냐면 R 6제곱은 R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게 6이야. 아, 선생님, 따라서 A 값은요, 저 괄호 한 값 계산하면 7이어가지고, 7분의 6을 2로 나누면 3, 이렇게 나오겠다. 아, 선생님, 그래서 A10은요, 7분의 3, 초항에다가 공B의 9제곱이잖아? 그러니까 R 세제곱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7분의 3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7분의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2번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2차 함수고 2차 함수 위의 점 1,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자, 친절하게 점까지 다 줬어. 그 다음 함수 gx는 5차야. 저 녀석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치? 곱의 미분법 써야 되고. 에 대해서 또 gx가 1, 6 위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 자, 열심히 미분해서 기울기 구해 줍시다. 자, f'x는 2x-4니까 우리 1,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직선 L은 어떻게 세워지겠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세워지겠지. 아, 따라서 직선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될 리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G'X 구해주자. 곱의 미분법 적용시켜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에 fx 더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f'x. 그치? 이 녀석이 1,6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니까 1을 대입해보자.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네요, 선생님. 그럼 이제 우리 F1은 마이너스 6이라고 알고 있어. 그럼 어디요? 여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대입해서 구하지 마, 굳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지. 선생님 F 프라임 1은요? 방금 구해놨죠? 이렇게 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였던 거야. 따라서 선생님 M은요, Y는 자 마이너스 4에 1,6 위에 서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겠다. 따라서 M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이거 이해됐죠? 자,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Y축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선생님, 직선 M이 직선 L보다 더 가파르고 위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거 개형은 신경 쓰지 마. 여기가 10이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 Y절편 마이너스 4에 이게 L이고 이 녀석이 M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저 밑변을 알아요. 1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X좌표만 잘 구해주면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녀석이 X좌표가 이렇게 높이 역할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L과 M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여기서 2x는 14. 따라서 x가 7이 나오네. 선생님 여기 길이가 7이에요. 그러니까 7, 7에 49 이렇게 바로 찍어주면 되겠네. 삼각형 반 나눠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좀 길고 도형이 좀 혐스럽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바로 넘긴 학생들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AB가 3. 다 표시하면서 가. AB가 3, BC가 4. 어머나, 피타고라스네요, 선생님. 여기 5 바로 갈격. 그쵸? 그 다음에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중심을 지나고 있지. A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가 2대 1이었네요. 지름이니까 저기 반지름의 길이가 2였네요까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요 G점을 잡았네. 여기 CG가 뭐 2루트 6이래.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HCG가 BAC래. 그 HCG는 어딨어? 여기 있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 세타래.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GH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냄새가 쌓인 법칙이에요. 맡아야 돼. 냄새 맡아야 돼. 왜냐면 지금 삼각형 CGH는 내접하고 있잖아? 내접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변의 길이는 이제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어. 한 각에 대한 정보랑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그렇지. 근데 선생님 여기를 봐요. 2루트 6을 뜬금없이 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각에 대한 정보만 찾으면 사인 법칙으로 저 GH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저 각도 어떻게 찾아낼까요? 자, 고민 한번 해보고 원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 쌤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자, 쌤이 요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 그래서 여기 각도가 알파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각 AEG가 알파가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뭐 그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알파 2등변 삼각형까지 또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길이 2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알파에 대한 정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파란 색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럼 파란 색깔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고민을 충분히 해봤더니 제가 또 요 각에 대한 정보만 안다면 우리가 삼각형 CGE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파란 색깔 선분의 길이인 G2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요 각을 베타라고 부른다면요. 이 베타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한번 바라봤을 때, 삼각형 CAG가 보이는 거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어. CAG가. 보이니? 그치? 따라서 코사인 베타는 바로 구할 수 있어. 2의 2루트 6의 5 분의 제곱 24 더하기 25에다가 마이너스 AG의 제곱 해주면 나오겠지. 분자 정리하면 45잖아? 그러면 아래 5랑 약분돼서 9가 되겠지? 이렇게 9 한 번에 적어주자. 그러면 4루트 6분의 9가 나오게 되겠네. 근데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지. 루트 6을 곱했다라고 치면 여기가 8분의 3루트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베타에 대한 정보를 찾았으니까 또 삼각형 CEG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이 2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여기의 길이는 5 빼기 2에서 3으로 써주면 돼. 이거 이해되지? 여기에 3이고 여기를 내가 모르고 여기가 2루트 6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베타인 거지. 자 가볼게. G2의 제곱은 2루트 6의 제곱 24, 3의 제곱 9, 마이너스 2배에다가 2루트 6의 3의 8분의 3루트 6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선생님 2 약분되니까 여기 한 개 남고 그 다음에 루트 6 곱해주면 6되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3 하나 남네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3만 남는 거 보이니? 그래서 33 마이너스 27에서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G2의 길이는 루트 6이 된다. 까지 알아냈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제 알파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2루트 6도 알고 있고 알파의 정보만 구하면 자, 말 다시 할게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파란 변의 길이가 루트 6이 나오게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사인 알파가 궁금한 거잖아? 사인 알파는 잘 봐. 코사인 알파 먼저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 코사인 알파는 자, 코사인 알파는 요거 수선해봐야 내리면 반띵이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 2잖아.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 계산해주게 되면 4분의 루트 6이 코사인 알파로 나와. 따라서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이제 진짜 됐네요. 삼각형 CGH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 해줄 거야. 사인 법칙 해주면 자 사인 알파분의 GC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우리 5분의 4였어. 5분의 4분의 GH 정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GH의 길이는 자 5분의 4는 그대로 넘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계산을 해주자. 루트 10분의 2, 4, 루트 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선생님 여기서 약분해주고 약분할게요.
여기 루트 5고 여기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약분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위에 거 계산하면 지금 32야.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5 곱해주게 되면 25분의 32 루트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야. 내가 지금 원하는 구해야 되는 값이 뭔지,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구할지, 우리는 그거를 사인 법칙으로 타겟팅을 하고 접근한 거야. 사인 법칙을 쓰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저 커다란 원의 반지름을 알고 싶은데, 사실 저거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하자. 아, 그럼 어떻게 구하지? 뜬금없이 CG의 길이를 2루트 6으로 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각 CHG에 대한 정보만 알아낸다면 우리가 세타는 뭐 가볍게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아, 그러면 저기서는 G2, 즉 저 파란 색깔 선분을 보조선으로 그은 게 이 문제의 킥이 되는 거지. 저렇게 그음으로써 우리가 각 C2G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 각 G2A가 알파가 되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알파에 대한 정보를 구해낼 수 있었어.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제 저 알파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란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파란 선분을 끼고 있는 다른 삼각형을 바라봤더니 삼각형 GEC가 보여. 그럼 저기서 내가 각 하나만 알면 파란 선분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삼각형 AGC가 보인 거야. 그럼 내가 저기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초록 색깔 각, 즉 베타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므로 통해서 저 베타 각을 이용해서 파란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파란 선분의 길이를 바탕으로 알파에 대한 정보 구하고 알파에 대한 정보 바탕으로 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GH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지. 이 흐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 문제 틀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우선 겉보기에는 좀 빡세 보인다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그쵸? 그러면서 뭔가 근데 또 2차 함수랑 뭐 1차 함수, 상수함수 이런 녀석들이니까 또 해볼 만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이 든단 말이야. 내가 얘를 손을 댈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릴지 고민이 들 텐데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쌤이 봤을 땐 그냥 바로 주저없이 넘어가는 게 맞고 1, 2등급 학생들은 번호대에 쫄지 말고 우선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게 정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프 그려가지고 함수 hx가 차함수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녀석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려면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fx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gx가 저런 식이야.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쫙 떨어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때? x좌편이 0과 1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조금 정확히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런 느낌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gx. 자, 얘가 fx니까 쌤이 gx는 좀 색깔 이용해서 한번 그려줘 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자, 일단 제일 만만한 거는 여기 상수 구간이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냥 x축이래. 그러고 나서 얘 지금 볼래? 얘 지금 a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야. 여기는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고 즉 마이너스 1,0이 정점이었던 거지. 여기 지나는 직선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길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기울기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는 기함수다.
음, 그렇군요, 선생님. 임대에서 기함수인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얘를 기함수로 바라본다면 좋겠죠? 여기까지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함수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도록 해야 되니까 미분을 때려보자고. 미분 때리는 순간 gx에서 fx를 뺀 구조가 나오지. 이 녀석의 부호를 잘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gx 볼래? gx가 지금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느낌이 들어. 저 파란 색깔 직선이 저 마이너스 x제곱보다 일단 위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지금 에지가나무 다 위에 있네. 아, 선생님, 근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부호 변화가 한 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면 제일 좋아. 어. 음. 안 만나면 좋겠는데 여기는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 오른쪽 위에는, 그치? 이차 함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무조건 만날 운명이야. 아, 그럼 선생님, 저기서는 무조건 만나니까 여기 아래서는 절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야. 둘이 만났지만 파란 거에서 검은 거를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에서 0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0에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뭐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근데 뭐 적당히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럼 여기서는 안 만나면 좋겠는데 접하는 거는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제. 아, 접할 때가 또 포인트. 접하더라도 부호는 안 변해. 플러스야. 여기도 플러스고 저기도 플러스야. 괜찮지 이거? 그러니까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아, 선생님 저는 그냥 저기에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판별식을 쓰셔도 됩니다. a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씩 세운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쓰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여기 괜찮죠?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1,0을 항상 지나는 애니까 접선이 지금 저 x축 하나랑 저 주황 색깔 직선 이렇게 한 개씩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a가 0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지. 봐봐, 쌤이 스포한 대로 나왔잖아. a가 0 또는 4야. a는 우리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0 또는 4인 직선이라는 건데 0일 때는 x축이야. 구간이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일 뿐이지. 아, 선생님, 그러니까 a는 4였네요. 맞지? 그리고 a가 4일 때가 지금 a의 최대값인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얘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안 되겠지. 오직 하나의 극값이 안 생기고 극값이 여러 개가 생길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선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애들도 당연히 다 성립했을 거 아니야? 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애들도, 그치? 양수인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4일 때가 최대였던 거지.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따라서 K 값은 4고요. K 값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야? A가 K일 때, 자, H3. H3은 0부터 3까지 GT에서 0부터 3까지 FT를 빼주면 되겠네. DT는 생략합니다. 그럼 봐봐. 지금 구간별로 함수가 다르다 보니까 침착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특히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상수였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래, T로 써줄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우리가 저 직선이야. 그치? 저 위로 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4x-4를 적분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0부터 3까지는 gx 볼까? 0부터 3까지 지금 함수 똑같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dx를 정적분 해주면 되겠네. 선생님 저기 t로 써주시지. 그냥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저 친구 계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어머, 여기 x라고 썼으니까 미안해요. 여기 dx로 쓸게. 3, 1 써주고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3빵 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해줄게. 18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한 거 9 빼기 2분의 9에다가 플러스로 바뀌는데 0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이거 계산해주면 6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7이 되겠다. 그 다음에 구하라고 했던 값이 k 더하기 h3이니까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k는 4였고 h3은 2분의 7이니까 2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치고 역시나 접하는 상황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지. 함수 겉보기 함수에 쫄지 말고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서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이 오직 한 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1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만나게 될 운명이지. 2차 함수랑 1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저 아래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안 만나고 싶다. 하지만 접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객관식 4점 문항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주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20번 문제 봅시다. 자, 20번이 좀 되게 좀 신박하게 나왔어. 우리가 보통 수열에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옛날스러운 기출문제인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학생들은 좀 뜬금없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야. 자, 한번 보자. 일단 A1이 7이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항까지 A1을 더하면 3분의 2AN에 막 뒤에 막 모식이 막 저런 식으로 붙는데 그러고 나서 뭐 어떠한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막 가나다 막 구해달래. 그냥 따라가보자.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게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빈칸 가에 들어갈 거는 요식을 변형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한 거에서 그냥 저거 빼주면 우리가 a n 플러스 1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여기서 n 플러스 1 대입해봐. 대입하면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는 3분의 2 a n 플러스 1 더하기 6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0 이렇게 써놓게. 이 빨간색에서 주어진 식을 한번 빼보자 이거야. 빼면 봐봐.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야 지금. 그러면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n항까지 합을 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는 3분의 2로 또 묶어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겠다. 얘가 지금 여기 고스란히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지? 그럼 나머지 뒤에 상수만 잘 계산한다면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천천히 6분의 1로 묶어낸 다음에 여기서 n제곱 빼주면 참 좋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로 또 묶어내주면 그냥 n 플러스 1에서 n을 빼주는 모양이 되겠고 10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이 녀석은 그냥 킵해두고 6분의 1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만 남으니까 3분의 n만 남는 게 보이지. 6분의 1 서로 사라지니까. 따라서 이게 빈칸 가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뭐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이 녀석을 열심히 정리한 다음에 또 뭐 양변에 2를 대입하래. 그럼 쌤이 였다가 2를 대입하면 A1 더하기 A2는 3분의 2A2 더하기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2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 A1이 문제에서 아까 7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지? A1이 7이니까 7 더하기 3분의 2 A2가 넘어오면 3분의 1 A2만 남고 이거는 저기 계산하게 되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더하기 10이겠다. 그럼 7 넘어가면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아 선생님 따라서 A2는 얼마예요? 10 나오겠다. 3 곱해주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 빈칸에는 1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빈칸 나야.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를 한번 구해보자.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막 결국에는 A1 더하기 A2랑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산하면 17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 식을 아까 우리 기억식에서 본 것 같아. 이거랑 되게 밀접해 보이지? 자, 가식이 아까 3분의 n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n이었을 거야. 그치? 계산하면 그럼 잘 봐. 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n이었단 소리야. 근데 지금 볼래? 지금 쌤이 n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면 딱 나올 것 같니? 2k 플러스 1. n에다가 2k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 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저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 2k 플러스 1만 들어가게 된 거지. 요 자리 이거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얘는 3부터 11까지 합이니까 자 홀수 합공식 쓰면 얘는 그냥 이게 바로 보이면 좋겠어. 내가 멋대로 1을 더해줬으니까 빼기 1 해준다는 요 느낌. 그러면 선생님 얘는 6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35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17이랑 35 더해주면 여기가 52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다는 52가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됐죠? 자 F12는 3분의 12니까 4야. 그리고 P는 아까 10이었고 이게 P고 이게 Q니까 PQ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4분의 10 곱하기 52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52를 4로 나누면 13이니까 정답 130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가면 돼. 조금 당황할 수는 있거든. 그리고 시험장이라 정신없으면 여기에서 n자리에다가 2k 플러스 1 대입하는 게 안 보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차분하게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분명히 풀릴 겁니다. 실전에서 그렇게 해야 돼.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꽤나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죠. 2번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통 과목에선 좀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학생들이 오답률이 또 제일 높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22번 좀 용기를 내서 풀었다면 21번보다는 훨씬 더 쉬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21번이 조금 더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랑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가 t보다 작을 때는 fx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자,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연속 조건 한번 이용하고 가자. 얘가 이제 t에서의 좌극하는 g t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ft가 되겠고 그 다음에 gt 플러스는 이게 되겠지. 따라서 ft가 0이라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t는 근이었구나. 이렇게 보고 가조건 봅시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x의 x-2분의 gx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어. 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잽싸게 우리 이런 거 보면 이제 잽싸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x랑 x-2 항상 갖고 있고 그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1차항 몰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래. 그러니까 뭐 여기를 뭐 문자로 써서 둬도 되고 일단은 쓰면 hx라고 둬볼게. 단 hx는 1차식이고 기울기 양수 여기까지 한번 파악을 하고 가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볼게. 리미트 x가 m 플러스로 갈 때 또 아까 저 녀석 본 녀석이지?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x의 x-2분의 지금 gx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hx란 말이야. 그치? 혹은 마이너스 hx. 자, 얘는 잘 봅시다. 얘는 우리가 구간에 따라서 x가 t보다 작을 때랑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볼게.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hx일 거고 여기는 그냥 hx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놨을 때 우리가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갈 때, 즉 이 녀석이 다 n 플러스로 갈 때인 거야. 그 녀석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오직 값이 두 개래. 그리고 이 두 원소는 서로 다르다고 나와 있는 거야. 이때 g-5의 값을 구해달래. 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결국에는 이 hx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군요. 맞아요. 모르는 거 지금 두 개야. 얘를 뭐 지금 뭐 a도 나와 있고 m도 나와 있어가지고 참 이거 미지수 설정하는 게 진짜 그지 같네. t도 나와 있어. 그 얘가 뭐 kx 더하기 l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hx의 개형에 따라서 지금 이 녀석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막 달라질 거야. 그치? 그것 좀 생각해 봐달라 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t도 몰라요. 그치? 근데 우리가 봐봐.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 항상 기준점 뭘로 해야 돼? 그치? 무조건 t는 0일 때, 2일 때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다른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지금 fx가 x랑 x-2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t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0 또는 2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t가 0일 때로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t가 0일 때는 있잖아. 우리가 저 녀석이 자, 얘가 마이너스 hx거나 hx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요, 선생님, 지금 m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니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m 플러스로 갈 때 hx가 속함수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극한의 영향을 받는 함수로 들어가고 이 녀석이 음수 이거를 고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hx 그래프도 좀 간단하게 한번 그려줘 보면 우리 hx가 지금 0을 기준으로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녀석을 그리면 내가 얘를 라지 kx라고 둬볼게. 그러면 우리가 라지 kx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0까지 이렇게 갔다가 0에서 여기 대칭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야. 이 느낌 이해되죠? 여기가 x고 여기가 그래 y축이겠네. y축이고 여기 대칭 이런 구조일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리고 저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갈 때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값이 오직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1, 2, 3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뭐일 때? t가 0일 때. 이거 이해되나? 얘가 마이너스 hx고 플러스 hx고 얘가 마이너스 hx야. 지금 나는 y는 라지 kx 얘를 그린 거야. 이거 이해되지? 좋아.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우리가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해볼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 자연수 값이 g-1이랑 마이너스 2분의 7에 g1이래.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우리가 뭐 hx 함수를 결정할 수 있냐 이거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범위에 맞춰서 g-1이랑 뭐죠? 마이너스 2분의 7 g1을 한번 구해보자. 저게 과연 1 또는 2가 매칭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야. 자, g-1을 지금 우리가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t가 0일 때니까 얘는 음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x 마이너스 2에 h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거 이해돼? 이게 지금 여기에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fx 식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앞에 뽑아주고 한 거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됐으니까 t가 0이었으니까 이해됐을 거고, 그 다음에 g1의 값은 우리가 t가 0이니까 이제 플러스겠지. 플러스에 자 1 대입하는 거니까 1에 1 빼기 2에 h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g-1부터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 얘는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hx 함수가 저거 대칭이동 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h-1은 우리가 음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h-1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음수여서 이 녀석 전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녀석 볼래? 지금 얘는 어때? 마이너스 h1이야. 근데 h1이 지금 양수지. 미안. 음수지. 여기가 h1이란 말이야. 그러면 h1도 음수니까 이 녀석 자체가 양수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 g1은 우리가 음수니까 자연수가 안 되니까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t가 0인 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 1을 대입할 때는 그냥 플러스로 계산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h-1, h1의 부호는 우리가 여기서 그려놓은 hx의 부호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g-1도 양수고 g1도 양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g1은 음수가 되니까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t가 0일 때가 아니겠네요. t가 2일 때 정답 100%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t가 2일 때. 자, t가 2일 때 잘해야 돼. 우리 아까 위에서 뒀던 라지 kx가 여기는 마이너스 hx, 여기는 hx 그대로야. 단 여기가 x가 2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페이지를 한 장 더 늘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지 kx가 이런 식으로 돼. 이제 기준이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지금 g-1이랑 자, g-1이랑 g1의 부호를 조사하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함수 gx는 또 아까 마이너스 fx, 여기 fx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여기가 x가 2보다 작았대. 이런 식이니까 결국엔 다 여기에 대입이 될 거야. 마이너스 fx에.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 녀석 부호만 고려를 하면 또 문제가 풀리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함수 hx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뭐 그려졌다가 여기가 지금 x 이퀄 2야.
2에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hx, 여기가 hx.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음수가 나오는 값이 있어야 되니까 쌤이 x 이퀄 2에서의 우극한 값을 저런 식으로 음수 쪽에 찍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잘 고민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찍을 수 있어. 그러면 틀려요. 선생님 왜 그렇죠? n 플러스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n 플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2 플러스도 음수가 가능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수 2도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3, 4, 5를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2, 3, 4로 적어야 된다. 자, 근데 2는 저기 선분으로 우리가 그어놨으니까 3 대입했을 때 음수, 4 대입했을 때 양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호를 따져야 돼. G1, 그 다음에 G-1, 아까 대입했듯이 대입하면 되는데, 잘 봐. G-1은 아까처럼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G-1은 얘로 똑같아. 얘로 똑같은데 G1은 있잖아. 얘도 마이너스 fx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 앞에 개수가 플러스 1이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h1로 적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야.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지. 어차피 식 다 똑같고 t의 경계값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h1이랑 h-1은 당연히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g1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여기서 자연수가 m 집합이 우리가 2랑 3이 돼야 되므로 무조건 저거 두 개만 돼야 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각각 2 또는 3의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보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쌤이 맞아. 마이너스, 자 구해보자. 우리가 자연수가 될 두 녀석은 마이너스 3h-1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2분의 7의 h1, 이 두 녀석이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야. 맞죠? 얘가 2 또는 3에 각각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찍어야 돼. 지금 저렇게 2, 3 각각 그냥 얘가 2라면 얘는 3이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이거.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서 h-1은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서 h1은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 구해. 우리가 hx는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 바탕으로 우리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자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자 1 빼기 1분의 마이너스 7분의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빼. 어머나 선생님 여기 2분의 1 나오고요. 저것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3분의 2에서 7분의 6을 뺀 모양이야. 선생님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이게 음수인 거 혹시 보이나요? 음수지.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아까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hx가. 그치? 모순이네. 모순. 따라서 마이너스 3h-1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의 h1이 2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계산 열심히 해보자. 방금처럼. 자, h-1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h1은 마이너스 7분의
4야. 그치? 여기서 기울기 또 구해. 얘가 아니면요, 선생님? t가 0도 아니고 2도 아니었던 거지. 망한 거야. 빨리 튀어야 돼. 자, 기울기 구해보자. 1 빼기 빼기 1분의 마이너스 7분의 4에서 빼기 1 해주니까 이렇게네. 아, 얘는 편안하게 양수다. 그리고 저거 계산하면 7분의 3이지. 그러니까 14분의 3이 기울기로 나오게 됩니다. 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죠? 자, 요 직선은 y는 14분의 3에다가 h-1, 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식 세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식정리해주면 hx는 뭐가 나오냐면 14분의 3x에 마이너스 14분의 11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나오게 되겠다. 요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이 g-5였어. 그럼 얘는 우리가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 fx f-5 이거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에 그 다음에 h-5니까 여기서 우리가 h-5는 아우 이거 너무 귀찮은데 14분의 1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그치? 그러니까 저거 26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13이 되겠네?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에 35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3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3이니까 정답 65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상당히 호흡이 길어. 우리가 지금 t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요 x-2분의 gx 함수를 kx라고 주고 이 녀석은 이제 t의 경계값에 따라서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hx 그 다음에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hx는 우리가 여기서 직선이라고 이미 밝혀냈어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x의 두 인수가 x랑 x-2니까 자연스럽게 t도 0일 때랑 2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다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방식이지. 그렇게 찍고 가는 거야. 찍고 갔을 때 자연수가 오직 2개만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여기서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요 hx일 때 자연수 개수가 2개가 확실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 이 녀석 x절편 뭐야? 3x-11이지. 3분의 11은 3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여기가 3분의 1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2랑 3만 후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것까지 또 엄밀하게 또 언제 따지니? 그냥 답 나오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래 틀리면 뭐 나만 틀렸겠어?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냥 맞았다 확신밖에 안 들어. 이렇게 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주관식 마지막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22번은 우리가 식변형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 한은 풀기가 좀 쉽지 않아. 이게 그래프 개형으로 따지려고 들어도 이게 계속 평행 이동되어 있고 막 대칭 이동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 확대 축소도 신경을 써야 돼서 너무 정신머리가 없을 거야. 이거를 막 그래프로 푼다는 거는 쌤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실전에서. 그래서 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풀려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자 볼게. 자 곡선 저 녀석 위에 점 A, B가 있어. 그 다음에 곡선 지수함수 위에 점 B가 있는데 자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 OB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또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줬네. A가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 OB 위에 있다? 오.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A, B가 A, B를 한번 대입해볼래? 그리고 생각해봐. 저 녀석 어차피 지금 대칭 이동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처음 나온 로그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냥 그게 b, a 지난다 때려도 되겠죠. 역함수 구합니다. 이렇게지. 그러니까 8y 플러스 2가 16의 x제곱이야. 따라서 y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8분의 1에 16의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이 함수가 역함수잖아? 로그 함수의 역함수니까 점 A도 대칭이동된 놈 A 프라임을 B, A라고 두면 얘를 지난다 이거지. 얘를 대입합니다. A는 8분의 1에 16에 B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해봤어.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저 곡선을 유심히 봤다? 지수함수인데 그치? 문제에서 나온 요 녀석 위에 점 B가 있고 그 다음에 OB 직선 위에 요 A'이 존재한대. 그치? 선생님, 제가 얘를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얘를 우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 B, 2A를 한번 대입해보고 싶어요.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쌤이 사실 여기서 먼저 식변형을 했거든.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이 2b, 2a를 지나는 곡선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어때? 뭔가 이게 출제 의도 같지 않니? 그치? 그래프 개형으로 막 하는 것보다 즉 이 모양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곱하기 2 한 다음에 식변형 해가지고 이 모양이랑 이 모양 보기. 그래서 지나는 점 찍기.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 원점이랑 그 다음에 A 프라임이 B, A였지. 그럼 얘는 지금 Y는 B분의 AX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뭐가? 점 B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랬더니 지금 마침 이게 밑이 4랑 16이니까 혹시 X좌표에 2B가 들어가면 될까? 하고 넣어봤더니 된 거지. 헉, 선생님 끝난 것 같아요. 모든 증명이 다 끝났다.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제 점 AB의 중점이 8분의 77, 8분의 133이니까 여기서 관계식 세울 수 있지. 자, 천천히. 점 A는 A, B고 점 B는 2B, 2A였잖아. 여기서 이제 대칭식으로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선생님. A 더하기 2B는요, 중점의 좌표의 2배 하니까 4분의 77 적어주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2A는 또 4분의 13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계산만 잘해주면 되네요? 맞아요. 첫 번째 식 2배 한 다음에 빼주자. 그러면 3B는, 자, 이거 1식, 2식이라 했을 때, 1식의 2배에다가 2식 그냥 빼준 거야. 그 3B는 4분의 154에서 33을 뺀 거야. 133을. 그러니까 3B가 4분의 얼마 남겠어? 21이지? 그러니까 B가 4분의 7 나와주고 얘를 다시 뭐 1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A는 4분의 77 마이너스 2B니까 14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선생님, 그럼 얘는요, 4분의 63이 나와요. 따라서 A, B의 값은 16분의, 이게 약분이 안 돼, 4가 다, 그치? 16분의 63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451입니다. 맞지? 441이네. 암산 죄송. 그러니까 P 플러스 Q는 얼마? 45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57. 자, 지금 얘는 쌤이 그래프로 해석한 거 없었어. 곡선에다가 점 대입한 다음에
대칭점이라 그랬으니까 쌤이 역함수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저 A 프라임 점이 저 로그 함수의 역함수인 지수함수 위에 있겠다 하고 넣어봤어. 넣어봤더니 처음에 이런 식이 성립이 됐었지. 그러고 나서 쌤이 두 번째 나온 곡선에다가 적당히 식변형을 한번 넣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야. 그런데요, 선생님. 여기서 쌤이 B, A를 대입한 다음에 여기서 좀 적당히 여기 8분의 1, 4분의 1이 있어서 여기는 4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혹시 2B, 2A를 대입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마침 딱 들어맞았던 거지. 그리고 OB도 Y는 Y는 B분의 AX 위에 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지. 한 직선 위에 점 B, 그 다음에 A 프라임, 원점 다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변형을 통해서 적당하게 점을 유추한다. 이상으로 공통과목 전문항 4점짜리 전문항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